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그렇고 또 하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막고 투기를 막고 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침체되는 것도 막아가지고 그죠? 부동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21번째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갭 투자를 틀어막겠다. 빈틈을 헤집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과연 정부는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21번째 6.17 부동산 정책이 얼마만큼 먹혀 들어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1번째 정책이 펼쳐지는데 그 내용인 즉슨 규제 지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바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지금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반복되는 규제에도 진정될 듯 하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오늘 현 정권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아주 힘든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도 잡힐 듯 하다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잡힐 듯 하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일지구를 인천과 대전까지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가 하면은 재건축 그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마음먹은 이들은 악착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빈틈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에 정부도 질세라 풍선 효과가 나오면 그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대책을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2010년 6.19 대책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TI를 전 정권의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이는 맛보기 수준이었습니다. 그해 8월에 규제 종합센터라고 불리는 투기과일지구와 투기지역을 수도권에 부활시키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발표했죠. 이어 10월에는 신 DTI 등을 도입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사무실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진에 딱 보이고 있지만은 하지만 수도권 집값은 대책 이후 안정화되다가도 다시 개발 이슈를 타고 오르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의 작금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잡힐 듯 하다가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 상반기에는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이 나오자 서울 집값이 요동을 쳤고 이에 정부는 그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역대급 9.13 대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례 없이 강한 대출 규제로 규제 투기 수요의 돈줄을 막는 9.13 대책이 나오자 주택시장은 빨리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정부가 규제에만 전념하고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잡힐 수 없다는 지적이 제도다. 이게 바로 모든 그런 우리 경제의 원칙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든다. 가격이 오르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 가격은 내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부가 규제에만 전념하고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집값이 잡힐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삽을 뜨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 수도권 외곽에 3기 신도시의 그런 아파트 공급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서 다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편법 주택거래 등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졌으며 급기야 정부는 기습적인 12.16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LTV를 차등 적용하며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었죠. 하지만 규제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서 투기 세력이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이어지며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그 표에 나왔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조사한 그런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57.6%가 불신을 하고 있고 36%만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그 사파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정부는 올해 그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했으나 투기 수요는 인천,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지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아예 풍선 효과가 발생할 장소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오늘 6.17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투기 세력과 전쟁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지역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21번째 부동산 지역에서 경기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을 대부분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김포, 파주, 그 다음에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고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는 것.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도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의 중구, 동구, 서구, 유성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것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21번째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대 6.17 부동산 대책이 지금 나오면서 2019년대 12.16, 2018년대 9.13, 2017년대 8.2, 그 다음에 2017년도에 6.19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왔다는 굵직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동산 시장은 시중의 유동성이나 집값 고유의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에 정부의 규제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8.31 대책 등 숱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지만 이후 정권에서 깊은 하락기가 온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바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4월 광의 통화량 M2 기준으로 해서 3018조,
시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통화량 지표인 M2가 3천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일 뿐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정부의 철학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6.17 발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잠실 마이스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 2019년 3월, 백안면이 2019년 9월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됐는데 안성 쪽이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한다는 그런 말이 쏠쏠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바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안성시 고산면, 보계면 또는 삼중면 일대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안성시 쪽에 보계면, 고산면, 삼중면 일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입니다.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은 정부는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에서 50, 비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향후 모든 지역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주택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인 바로 6.17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갭투자를 틀어막고 빈틈을 헤집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딱딱하고 지루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을 최대 압축해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부동산 투자 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에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까지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